안녕하세요. 바이블렛입니다. 새로 출시된 프리처스 예화사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활용법과 그리고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처스 예화사전은 이제 기존에 나와 있었던 21세기 예화사전, 21세기 최신 예화사전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내용이나 형태에 있어서 제대로 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총 6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요. 예화, 생활십계명, 명언, 고사성어, 칼럼, 내자료 이렇게 6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콘텐츠는 총 한 3만여 개의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예화는 보시다시피 190여 개의 주제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화면에서처럼 보실 수 있는데, 가난에 해당하는 이제 그 예화가 두 번째 칸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선택하면 구제에 관련된 이제 그 예화들을 쭉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난 해놓고 자료가 다 너무 많은데 다 볼 수 없을 경우에 검색 기능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치면요, 가난이라는 주제 아래에 있는 많은 이 예화 중에서 행복을 다루고 있는 예화를 살펴볼 수 있겠죠. 300원의 행복, 가난한 날의 행복, 가진 것이 더 없어도 더 행복해진 가정,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화에 관해서는 그 자료가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형식으로 있는 이제 자료들을 모아 놓은 건데요. 보시면 10가지 버려야 할 일, 10가지 생활 수칙, 이런 식으로 10대 해야 할 10가지 자신에게 심각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료들이 들어 있는데요. 여기도 좀 많으니까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행복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하시면요, 행복도 굉장히 많네요. 7가지 행복 서비스에서 부드러운 미소, 칭찬하는 대화, 명랑한 언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출처도 나와 있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가정 행복 10계명 하면 이렇게 10가지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고요. 명언 부분은, 명언은 이제 콘텐츠가 이 자료의 특성상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주제별로 여러 가지 명언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요, 행복은 하나 나왔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스크롤이 보이실 텐데 행복에 관련된 많은 명언들을 모아놨습니다. 다시 고사성어를 보시면요, 요거는 사실 그렇게 컨텐츠가 많진 않은데요, 이제 사자로 된 고사성어들을 모아 놓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칼럼 부분들 보시면 이제 예화랑은 달리 어떤 방향성이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도 행복을 검색해 볼까요? 행복 검색하면요, 감사와 행복의 행복 전도사 해가지고 누가 쓰신 건가요? 출처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 자료는 내가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와 같이 총 6개의 카테고리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이제는 그 위에 부분에 있는 유틸에 해당하는 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행복을 검색을 하면, 자, 이렇게 내가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컨텐츠를 사용하겠다 싶으면 이거를 복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다시요,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하면 내용이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장을 가지고 와서 컨트롤 C로 복사한 내용을 컨트롤 V 누르면 드래그한 부분이 복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좀 불편하시면 윗부분에 복사하기가 있습니다. 그럼 복사하기를 클릭하면
위 글 내용을 클립보드에 복사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복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컨트롤 V를 하시든지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붙여넣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그 죄송합니다. 전체 내용이 이제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해진 가정 됐죠? 그래서 복사하기 클릭을 하면 복사가 되고요. 메모장을 가지고 와서 컨트롤 V나 마우스 오른쪽에서 붙여넣기 하시면 그 내용들이 다 이렇게 복사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복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하시든 아니면 그냥 복사하기를 하면 전체 내용이 다 복사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화로 다시 가서 행복을 다시 누르고요. 그래서 이제 인용하기가 있습니다. 인용하기 기능은 이제 내가 어떠한 자료를 활용했고 반응들이 어땠는지를 기록해 놓는 겁니다. 사실은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이걸 했나 안 했나 하는 부분들이 좀 기억이 잘 안 날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메모 기능이죠. 그래서 지금 체크가 된 것은 가난한 날의 행복의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할 경우에는요, 장소는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지만 일단은 예, 예, 본당이라고 하고요. 아이고, 본당 대상은 뭐 예배를 쓰셔도 되고 뭐 성도 그 대상을 실제로 쓰셔도 되는데 난 예배라고 쓰겠습니다. 예배 반응은 좋았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좋았음이라고 해놓고 추가를 하시면 지금 닫기를 누르시고요. 그 예화의 컨텐츠 맨 아래를 보시면 요 내용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1월 26일 날 본당에서 난예배 반응이 어땠는지까지 이렇게 기재를 해 놓을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이건 이제 유저에 따라서 일부분은 쓰지 않으셔도 무방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용하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가난한 날이 없어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인용하기 그래 놓고 그냥 숫자로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면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닫기. 자, 지금 우리는 예화를 두 개를 인용했는데 인용 예화를 클릭하시면 내가 인용했었던 그 리스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인용했었던 예화의 리스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두 개는 제가 이전에 했었던 거고요. 방금 했었던 건 가난과 가난한 날의 행복이지요. 그래서 가난 일일이 그 내가 어떤 걸 인용했는지 찾아보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것을 인용했었는지 그리고 반응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아까 적었었던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시면 이것도 111 되어 있었던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아이콘은요 예화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이 이제 좋은 예화가 있으면 프리처스 예화 사전에 그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예화 사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클릭을 하시면 카테고리는 보통 예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주제를 모두 우측해서 선택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의 주제 그러니까 그 예화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다루면서 행복을 다룰 수도 있고, 섬김에 대해서 다루면서 또한 뭐 거룩에 대해서 다룰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개가 들어갈 경우는 우측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이런 주제를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쓰셔야 되겠죠. 뭐라고 쓸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쓰죠. 내용은 이제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고 딴 데서 가져오신 걸 일일이 타이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하기를 누르십니다. 추가하기를 누르면 새 글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료 부분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예화가 자기가 자신이 만든 그 예화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화를 추가해서 자기 자신만의 내 자료를 이제 채워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 있습니다. 환경 설정은 글씨를 크게 작게, 지금 내가 한 번에 많은 자료를 보겠다 싶으면 작게 하시면 되고, 나는 눈이 나쁘다 싶으면 큰 글씨를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정렬은 뭐 좌, 가운데, 우, 좌우간에 보통 좌우 정렬하시면 되고요. 행간은 위아래 글씨가 그거 작게, 근데 뭐 3 하면 1.3이나 1.5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글씨는 일반적으로 10포인트 정도 쓰시면, 예, 저장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씨와 이제 폰트가 조정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기능면에서 백업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칼럼이라든가 그렇죠, 예화를 이렇게 인용한 부분들 이렇게 있는데 컴퓨터를 포맷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뭐 다시 만들어야 되고, 기존의 자료가 날아가는 거니까 좀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료가 모이더라도 그 자료를 그대로 저장할 수 있도록, 포맷의 경우에도 자료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지는 다른 컴퓨터에서 이제 만들어 놓으신 자료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백업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백업 기능은요, 그저 이제 백업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백업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백업을 완료했습니다가 나오면 확인을 누르시고요. 이제 백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가 백업이 됐으면요, 이 백업된 내용은 컴퓨터의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제 보통은 C에, 하드 C에 저장할 테니까요. C에 프로그램 파일에 바이블렛에 그 아래 예화 딕2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예화 딕2 아래에 백업 부분에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예화 DLL 로 되어 있는 이제 파일이 바로 백업 파일입니다. 요 파일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컴퓨터가 뭐 잘못되거나 고장이 나도 언제든지 그 자기가 저장해 놓았던 자료들을 다 활용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2012 0126 이거는 이제 백업을 한 날짜고요. 그러니까 이제 활용하면서 여기 이게 백업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여러 버전의 백업 파일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백업을 하고 2012년도에 백업을 하고 2013년도에 따로따로 백업을 한다면 각 연도마다 이제 활용했었던 그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요렇게 이제 백업이 되어 있는데 파일이 요 안에는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자료나 내가 인용했었던 모든 그 사항들이 다 이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를 그대로 다시 이제 그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요, 이게 이제 바이브 그 예화 사전 그 파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예화 DL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요거죠. 예화 DLL 파일. 요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컨텐츠를 담고 있는 파일입니다. 요거를 기존의 것을 지워 주시고요. 지우고요. 아이고, 지금 파일이 떠 있어서 안 지워지네요. 자, 예화 사전을 끄시고 예화 DLL을 지워 주시고요. 예화 DLL, 그 다음에 다시 아까 백업 파일로 내려가서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요 앞부분에 있는 이름들을, 그러니까 날짜에 돼 있는 부분을 지워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예화 DLL로 만들어 주시고 요거를 복사하셔서, 복사가 없나요? 복사하셔서
아까 그 삭제가 되었었던 폴더로 가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얘와 DLL, 그러니까 자기가 백업한 파일이 다시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시면 파일을 이제 그렇죠. 자, 이와 같이 다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백업을 누르면 이제 이 기존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내 자료나 인용했었던 내용들이 다 한꺼번에 모든 자료와 함께 저장이 되고요. 어디에 저장이 되냐 하면 이제 그 컴퓨터 안에 C의 프로그램 파일스 아래 바이블렛의 예와 딕2 아래에 있는 이제 백업 부분에 이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날짜별로 저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 백업하고 싶은 파일을 앞부분에 날짜를 지워주고 예와 .dll로 바꿔주신 후에 딕 파일 뭐죠? 폴더가 딕 예화 딕2 파일 폴더 아래에 있는 예화 DLL을 지워주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복사하신 내용을 그 백업 안에 있었던 파일을 이쪽으로 예화 딕2 아래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에 사용했었던 자료들을 다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설명을 좀 이렇게 매끄럽게 못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아마도 뭐 컴퓨터를 약간 하시는 분이라면 이해가 되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처스 예화사전 설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CD를 집어 넣으시면 자동 실행 기능이 이제 자동 실행이 돼서 이제 설치가 가능하실 텐데, 혹시라도 그게 안 되시면요, CD를 여시면 이런 파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와 딕 셋업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누르시고요. 그러면 자, 설치를 시작합니다가 뜨고요. 다음 자, 이와 같이 완료가 되면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프리처스 예화사전 요런 이제 아이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등록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이거를 좀 귀찮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기재를 잘 해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연락드리기도 편하니까요. 될 수 있으면 잘 기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리얼 부분에서 조심할 거는 첫 부분이 알파벳인데 대문자로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대문자로 꼭 쓰셔서 이제 제대로 입력을 하시면 제대로 그 이제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